고용노동부는 여전히 문재인 개성 노동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여러분 이것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업급여 하한액입니다. 원래 또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르거든요. 63,104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하한액이니까 하루 8시간을 근무를 하면 무조건 63,104원을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월로 따지잖아요. 월로 따지면 189만 3,120원입니다. 이거 무조건 줘야 돼요. 실업급여 하한액이기 때문에. 누가 주느냐? 고용보험에서 주는 거죠. 고용보험에서.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보니까 올해 2024년 기준입니다. 184만 3,480원이에요. 사회보험료 떼고 세금 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업급여액이 더 많습니다. 무려 4만 9,640원, 5만 원가량이 더 많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나서 2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됐잖아요. 실업급여가 일하는 것보다 더 많으니까 일 안 한다 이거. 일 안 한다. 일 안 하고 말입니다. 180일 일하고 실업급여 타먹고 180일 일하고 실업급여 타먹고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안 고치죠? 저는 이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대체 우리를 뭘로 하는 건가요? 우리 국민 알기를 진짜 우습게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안 그래도 말입니다. 시장에서 지금 사람이 없다 아우성이고요. 외국에서 말입니다. 수십만 명을 데려와요. 수십만 명을. 우리는 일 안 하고 실업급여 타먹고 외국인들은 들어와서 우리 그 일자리 메우고 왜 이렇게까지 계속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잖아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직도 그대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핵심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입니다.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노동부에서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참 심각하죠.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주 52시간제도 개편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언제쯤 폐지가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민간주도 성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주도 성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소득주도 성장 정책만 더 탄탄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진짜 충격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충격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도 보면 말입니다.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이 계속 올라갑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2017년에 46,548원에서요. 2019년에까지 가면 6만 원까지 쭉 올라가 버립니다. 6만 120원. 그리고 2023년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올라갑니다. 6만 1,568원. 그리고 2024년에 6만 3,10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러니 여러분 일하려고 들까요? 저는 일하려고 안 할 것 같아요. 저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을 바에야 난 일 안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6개월 일하고 4개월 쉰다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동력이 40%가 빠진다는 결론이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줄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은 그만큼 줄겠죠. 일하는 사람이 주니까 시장에서는 노동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기다가 주 52시간제, 주 68시간 일하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주 52시간제로 바꿨어요. 16시간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시장에서는요. 일할 사람 없다, 일할 사람 없다 난리죠. 도대체 말입니다. 경제를 뭘로 보는 겁니까? 경제를 경제로 보지 않고 그냥 물로 보는 건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대한민국 1등이에요. 대한민국 1등. 예, 주요국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하한액 비율이요. 대한민국 44.1%예요. 미국은 12%밖에 안 돼요. 일본도 22%고요. 프랑스도 26%입니다. OECD 평균이 21.6%예요. 이런 상황에서 돈을 이렇게 뿌리고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살아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돈을 뿌려대면 실업보험도 당연하죠. 고갈되는 거 말입니다. 고용보험 말입니다. 당연히 고갈되는 거고요. 저는 이것이 결국 우리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게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지금도 문재인 정부를 개성하는 게 지금 노동부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십시오. 5년 새에 32.5%나 늘어났습니다. 이제 일 안 하고 돈 받겠다는 거예요. 2017년만 하더라도 7만 7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10만 2천 명입니다. 뭐 저는 일 안 하고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다 그러면 당연히 일 안 하고 최저임금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넘쳐난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진짜 안타깝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안 찾으려고 들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직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가 일하려고 들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월급이 들어오는데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개편돼야 될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적인 지표인데도 여전히 가만히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혹시 말입니다. 시장을 잘 모르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지금 지표들을 보면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바뀌는 것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 일을 우리는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건가요?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건가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계속 돈 풀어줘서 시장의 통화량은 늘어나고 돈의 가치는 엄청나게 바닥까지 떨어지고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가고 자칫 잘못하면 말입니다. 이게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만들게 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나서서 좀 해결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들은요. 알량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권력만 알기 때문에 이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설선수범해서 먼저 찾아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을 못 찾아내니까 더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런 것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은 달콤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미래 세계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그 모든 책임을 진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더 안타깝습니다. 우리 세대가 고통스러운 건 참을 수 있으나 우리 아이들 세대가 고통스러워지는 것은 참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서 노동부 장관 바꾸고 개혁의 기치를 저는 높이 빼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나라 시스템이 진짜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 생각 오늘 또 해봅니다.
네.